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.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갑자기 외신이 올라와서 좀 봤는데요. 북한 미사일 이런 제목이 붙어있길래 지난번 거 얘기하는 줄 알고 봤더니 날짜가 최근이더라고요. 외신 브리핑에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. 참, 북한이 핵실험 단행한 지 3일 만에 현재 북한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지금 최초 보도는 보시는 대로 이 AP통신이고요. 다른 외신들도 지금 일제히 이 소식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. 골자는요, 북한이 지난 2기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군사기지 내에 발사대를 지금 개보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.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는 38 North라는 대북문제정보기관의 이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.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? 약간 좀 촌스럽게 보이긴 했는데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꽤나 신빙성 있는 분석들이 많고요. 지난 정보들도 대부분 다 사실로 확인된 것들입니다. 또한 38 North의 운영기관이 존스 홉킨스 한미국제관계연구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밝혔으니까 속된 말로 찌라시는 아닌 것 같고요. 어디서 글쎄 이런 자료를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 첩보위성에서 촬영을 한 사진이 있고요. 지난해 말과 이 사진을 두 개 비교해서 보면은 요 발사대 각도를 약간 좀 높여 놓았고요. 바로 옆에 로켓을 운반하고 이 보관할 수 있는 구역에 눈을 이렇게 싹 씌워놨다라고 전했고요. 또 지난번 것보다 더 큰 사이즈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설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정황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 디자인 자체를 봤을 때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 스타일의 설비가 아닌 것 같다. 이란 측으로부터 디자인을 자문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입니다. 참, 이번 주 우리 증시 반등은 누가 뭐래도 대북 리스크 이 감소를 모멘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란은 또 뭐고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해지려는 거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. 근데 이걸 학습 효과라고 그냥 떼우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군사학에서는 핵 억지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. 핵을 가질수록 더 평화가 보장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리스크가 우리 개장전에 출현했다는 게 중요하죠. 그렇다면 중국 측이 요즘 북한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신화통신 함께 살펴보시죠. 열어놓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. 중국 정부는 최근 대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침묵 내지는 묵직한 강경론으로 요즘 일관을 하고 있고요. 중국의 관영 언론인 이 신화통신 보시면 이렇게 남한 측의 방어 태세에 대해서 자세하게, 그리고 만약에 누가 슬쩍 지나가다 보면은 진짜 타격을 이미 했다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사진도 상당히 좀 자극적입니다. 너무 커서 한 화면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. 그래서 이 신화통신이 중국의 관영 언론인데 이런 이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니네 이제 좀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, 이런 중국 정부의 좀 대북 기조와 무관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시점이든 사실관계든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자체는 지금 중국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또 우리는 시장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요. 그런 점에서 조금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저는 전해드리겠습니다. 북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외신 3편을 다 보고 시간이 가버렸는데 요즘 우리나라 수출주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환율이죠. 미국에서 또 이랑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왔길래 한번 살펴보실까요? 거의 공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마켓워치입니다. 사실 우리 한국경제TV 같은 경제방송이나 언론에서 자막에 보시는 베팅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좀 쓰지 말라는 그런 금기가 있긴 한데요. 여기서 일단 화면에 등장한 조지 소로스의 그동안의 이 투자 인생과 컬럼 분위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저렇게 베팅이라는 표현을 올려놓았고요. 이 사진에 보시는 조지 소로스 거의 투자와 투기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헤지펀드의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도 조지 소로스 하면 항상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영란은행 얘기인데 지난 1992년에 영국 파운드화를 무지막지하게 공매도로 공격하면서 결국 영란은행 금고에 들어있던 달러가 모두 바닥나도록 만들었고 영란은행이
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었던 이 전설이 있죠. 이때 조지 소로스와 연대했던 헤지 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은 아직도 정확한 액수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렇게 이 조지 소로스는 진짜 리스크 매니지먼트, 우리말로 위험 관리 따위는 모르는 그야말로 몰빵 전략을 쓰는데, 진짜 신기한 거는 어떻게 항상 몰빵인데 항상 다 맞고 항상 다 먹는다는 거죠. 그래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작년이었나요? 소로스가 81세의 나이로 한 40년 어린 여자랑 재혼하면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었는데요. 지난해 11월, 그러니까 2012년 11월 갑자기 엔화 약세 포지션에 베팅을 해서 지금까지 약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네요. 우리 돈으로 1조 1000억 원 정도요. 3개월 만에 수익이 이렇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소로스랑 친분이 있어서 같이 N에다가 숏을 친 다른 운용사들도 대박이 났다는 소식입니다. 올해 82세인 소로스가 은퇴하고 나서 뭐 집에 있으려니까 눈치도 보이고 심심해서 그냥 재미로 뭐 돈 조금 넣고 해봤는데, 이번에도 또 정확하게 맞았고 수익도 현재 엄청나죠. 참 이런 거 보면은 대박 막 외치면서 급등주 혹은 뭐 속된 말로 끼 있는 종목들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같은 투자자로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. 그렇다면 현재 이 엔화 약세는요, 일본 정부의 의지도 물론 들어있지만 이렇게 시장의 생리로 봐도 갑자기 뭐 뒤집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. 만약에 이 소로스가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소식이 외신에 뜨면은 제가 제일 먼저 이걸 전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그때가 엔화 약세 기조의 종료, 즉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본격적인 반등 시점이라고 봐도 그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대북 리스크만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조금 하루 더 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날이고, 어제 옵션 만기일도 잘 넘겼는데요. 개장 시점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.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.